네, 오늘의 영상은 여성이 좋아하는 남자의 목소리와 말투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과학적인 근거와 그리고 10년 넘게 스피치 연구와 활동을 해온 저의 노하우를 더해서 오늘 전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이 나에게 남아있는 매력을 더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의 목소리에는 큰 특징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는 깊은 울림의 낮은 톤이라고 합니다. 흔히 중저음 목소리를 선호한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과학적인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깊은 울림을 가진 목소리의 여성은 더 큰 남성성을 느낀다고 합니다. 좋은 목소리가 높은 테스토스테론의 수치, 남성적인 수치와 그리고 큰 체격의 사람이라고 느끼게 한대요, 무의식적으로. 이런 본성은 진화심리학적인 관점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의 강인함과 신뢰성을 상징하는 그 중 하나가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남성성을 더 자극한다, 매력적인 선호도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목소리의 두 번째 특징은 숨소리가 섞인 소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걸 브레스 니즈라고 부르고, 발성적으로 봤을 때 해석하자면 이거는 약간 성대 접촉률이 너무 높지 않은 소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약간 공기반 소리반인 거죠. 약간 귓속말 하듯이 말하고 속삭이듯이 말하는 그럴 때 말에 입김이 나오거든요. 호흡이 섞여요. 이런 목소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걸 정말 적극 공감하는 게, 제가 성우로 활동하면서도 이걸 똑같이 중요성을 느끼는 게요. 감성적인 내레이션을 하게 될 때는 호흡을 섞어야 합니다.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감독님한테 혼나거든요. 너무 감정이 없다고 막 이런 표현을 해요. 눈부시게 빛나는 푸른 시절을 지나온 신구자 선생은 인생의 황혼기에서 기억을 서서히 잃게 되는 치매를 앓고 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반면에 굉장히 이성적이고 감정을 뺀 중립적인 표현의 작품일 때는 호흡 소리를 최대한 뺍니다. 중립적으로 보여요. 호킨스 마을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 스릴러. 미합 중국의 운명은 한 사람의 손에 달렸다. 귀여운 아기 보스의 비밀. 짝사랑을 끄고 조알람을 켜라. 이러한 이유가 숨소리가 섞이면 남성의 목소리가 덜 공격적으로 느껴져서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긴장을 풀게 되고 감정 교류를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다, 배려심을 느끼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부드러울 때는 숨소리가 섞이게, 아닐 때는 깊은 울림의 소리가 좀 더 짱짱하게, 둘 다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목소리를 또 한번 다뤄볼게요. 각자 매력이 있지만 지금은 편하게 봐주십시오. 여성들이 대부분 좀 선호하지 않는 남성 목소리는 너무 높은 음의 말투, 단조로운 말투, 날카로운 목소리, 짜증 섞인 목소리, 약간 이런 거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수업에서 가르치는 발성과 말맛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사회 연구 결과와 과학적으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발성이란 걸 사용할 줄 알게 되면 목에 과도한 힘을 풀게 돼요. 그래서 괜히 더 과장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높은 음과 너무 낮은 음을 사용하지 않아도 편한 상태에서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럴 때 큰 울림을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소리는 음색보다, 음 높이보다는 울림에서 나오는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걸 바꾸는 게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하는 성도라는 개념이죠. 소리의 공간입니다. 연구 자료를 찾다가 여기에 담겨있는 사이트에서 재밌는 음성 파일이 있어가지고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두 가지의 목소리 중에서 어떤 게 더 남성성이 느껴지고 좋다라고 느껴지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요요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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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있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소리가 너무 높고 울림이 적으면 남성의 체격이 작거나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리드할 것 같은 남자가 아닌 거죠, 따지면요. 그러니까 내 뭔가를 맡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 배우, 강연자, 기업가 같은 수많은 리더들은 보면은 높은 확률로 발성이 좀 좋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설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배웠든 배우지 않아서 본인이 자연스럽게 터득했든 간에 어쨌든 알아내서 뭘 사용하고 있다고 봐요. 또한 단조로운 말투, 목소리에도 선호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감정의 기복 없이 같은 톤으로만 이야기한다던가 이러면 이제 대화를 몰입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감정적 연결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해요. 여성들은 이러한 말에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그런 경향이 좀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수업에서 말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을 음악처럼 만드는 요소로서 강약, 리듬감, 멜로디, 표정, 제스처, 이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맛이 없는 말하기를 하면 기계적이고 차가워 보여서 감정이
감정의 교류가 생기지 않는다. 이걸 연구 결과로서 입증했다라고 뭐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어휘와 말투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성들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어휘와 말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여성은 공격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어휘 그것만 사용하는 것보다 부드럽고 공감적인 어휘를 사용할 줄 아는 남성에게 느끼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이런 신호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특히 안전함을 느낀다고 해요. 여성에게는 이런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여자는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더 개방적이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나의 편이구나, 더 깊은 관계로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론적으로 가면, 과학적으로 부드러운 어휘를 사용하면 감정을 유발하는 곳이죠. 편도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반응을 줄게 하고요, 대화 상대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신뢰감과 안정감, 그리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몰입감도 줄 수 있고요. 게다가 부드러우면서 내면이 단단해 보이게 말을 하면 그 남성에게 성숙함과 책임감까지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남녀 관계가. 근데 갈등의 문제가 반드시 생길 텐데 이때 남성이 비교적 신체적으로 더 세기 때문에 혹시나 해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그 공포감 때문에 그 기저가 있다고 해요. 근데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은 나보다 강한 사람인데 나를 더 배려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훗날 생길 심리적 갈등의 문제를 더 좋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라는 안정감이 생긴대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자신의 여자를 이기려고 하는 남자보다는 웬만하면 져주고 들어주려고 다독여주는 남성에게 좀 더 큰 매력을 느낀다고 해요. 남성 여성의 인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남성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모든 걸 다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관계는 쌍방이다, 그냥 이거는 본성 심리학적인 그런 개념이다 라고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자료를 찾으면서 재밌었던 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본성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앞서 말했던 관점들은 단순히 대한민국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의 여성들이 그 남성의 매너, 대화법, 목소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남자보다 이런 경향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해요. 매너가 좋은가, 대화를 잘 들어주는가, 목소리가 어떤가. 이거는 여성의 그런 사고체계가 감정체계와 연결되어 있는 게 더 강한 거고요. 남성은 이 사고체계가 추론 능력 이런 거에 조금 더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문화적 환경 그리고 개인의 성장 배경에 따라 다릅니다. 이건 그냥 일반화죠. 그래서 일반화의 오류는 반드시 존재하니까 너무 강하게 비판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모두 포괄하면은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그냥 이런 점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 쉽게 생각하면 결국 사람 사는 게 어느 정도는 제법 비슷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성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남자의 목소리와 말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야, 이런 게 뭔 소용이야, 저거 다 쓸데없는 말임, 잘생겨야 함, 야 목소리 그리고 타고나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각자의 의견 존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제 영상보다 이거 가볍게 흘리시고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 찾아서 본인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게 도움이 됐다, 저는 매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저도 그렇게 변했고 저의 수강생들도 변했고요. 그래서 본인의 매력을 키울 수 있고 본인의 잠재력을 키우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앞서 말했었던 스피치의 내용들, 이런 연구 결과와 이런 저의 노하우를 담은 인터넷 강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수강생의 비포 애프터 그리고 그런 변화를 만들 수 있었던 스피치 내용을 모두 담았습니다. 40편이 넘는 강의, 100개 이상의 양질 자료, 그리고 저의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최선을 다해서 모두 담았으니까요. 오늘 다뤘던 내용들을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링크로 들어가셔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포 애프터 영상과 특히 샘플로 볼 수 있는 강의가 있어요. 그런 걸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적극 추천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목소리와 말투는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세상과의 접촉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더 큰 동기부여를 받고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영상 때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